외식업이 대박 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식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서 내 인건비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상황 임사부입니다. 요즘 제가 매월 저희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가 거의 저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달 사업이나 외식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게 많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도움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달 매장 같은 경우는 최소의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건 저희도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달에선 3, 4, 5가 비수기긴 하지만 확실하게 매출이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빠졌다 하더라도 배달 매장은 외식업 경험 없는 사람은 배달로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내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고, 경험이 좀 많고 기존에 배달 매장을 좀 많이 운영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외식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홀매장을 운영하면서 배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장을 엄청나게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8개 이상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 매장을 내고 싶어 하세요. 냉면 매출도 좋고 국밥 매출도 좋으니까 매장을 내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반대를 해요. 왜냐면 기존의 시설을 갖고 있었잖아요. 홀매장을 내는 것보다는 홀매장에 들어가는 간판 비용 가지고 배달 브랜드를 더 하나 할 수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공간 안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죠. 왜냐면 투자비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왜 굳이 홀매장을 나가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마음은 그거 같아요. 배달 매장에서 좀 답답하고 홀에서는 고객들도 응대하고 접대하고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형태에서 돈을 벌고 있다 하면 거기서 충분하게 투자하면서 최대한 효율을 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달하다 홀을 운영하면 적응하기 힘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고객 응대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줘야죠, 치워줘야죠, 계산 받아줘야죠, 설거지 해야죠. 벌써 일 5개가 생겨요. 거기에 또 이제 매장 청소해야죠. 당연히 배달 매장 청소하겠지만 홀매장은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매장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돈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추가 매출 올릴 수 있는 샵인샵 브랜드나 배달 브랜드를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외식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쵸. 만약에 새롭게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홀매장을 추천을 드려요. 저 역시도 지금 홀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달 매장 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추가 매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홀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경험자들은 되도록이면 홀매장은 천천히 최대한 외식업 배우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홀매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홀 플러스 배달이 되는 매장을 운영하셔야 돼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최대한 조금 들어가는 바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건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바 형태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대형 매장이 아니라 내가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도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매장들이 좋습니다. 너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저임금이 9,000원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수당 붙여도 10,000원이 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도 매장이 13,000원, 14,000원 올려도 직원이 안 뽑혀요.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식자재비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식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식자재비 오르는 상황에서 버틸려면 결국은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 형태를 추천드리면서 그 안에서 배달할 수 있는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에서 운영하고 인건비를 조금 쓰면서 할 수 있는 메뉴는 돈가스처럼 기름한 튀김 음식들은 넣어놓은 다음에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그때까지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합정동에 보면 옥동식이라는 되게 유명한 국밥집이 있는데, 그렇게 단일 메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고 음식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서 좀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입니다. 돈가스 역시도 현재 일본식 돈가스 보면 3cm 이상 되는 돈가스들이 많은데, 그런 형태의 퀄리티가 있고 객단가를 좀 더 많이 높여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이런 음식들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의 아이템은 배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객단가가 높은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 뭐냐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에서 중식당에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요리사로요. 그것도 똑같이 바 형태로 1명에서 2명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형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제 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기도 했지만 중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음식이잖아요.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내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는 아무 메뉴나 해도 되나요? 바는 우선적으로 간단한 메뉴가 들어가야 돼요. 메뉴들이 이것저것 들어간 게 아니라 한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뉴가 돼야 돼요. 홍대나 연남동 쪽에 바로 돼 있는
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텐동이나 돈가스나 라면집들이에요. 그 외에는 사이드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전문적인 메뉴가 싸지 않아요. 객단가가 높은 메뉴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바가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최대 매출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공간이 커서 많이 몰려서 한꺼번에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병리다 형태를 했을 때는 되게 힘든 구조가 바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를 했을 때 돈가스나 텐동이나 라멘 종류를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바는 사이드 메뉴가 많으면 안 돼요. 바는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라멘이나 돈가스 보면 한 접시에 플레이팅 안에서 그냥 다 끝나잖아요. 반찬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반찬 앞에 셀프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런 메뉴들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메뉴도 키오스크로 주문받고 네. 그리고 본인이 바 형태로 운영하면 사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제가 응대를 나가서 테이블을 갖다 주고 치워주고 아니라 발 앞에서 주고 치우고 한 동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직업이 대박 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식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뉴 판매 단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가하고 인건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대박보다는 작은 가게 안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내 인건비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식업 경험이 많고 잘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홀매장 운영하는 나쁘진 않아요. 대표님 그럼 운전서 바 그런 운영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네.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매장을 3개를 운영했었는데 떡볶이집하고 덮밥하고 우동집, 카레하고 함박스테이크집을 했었어요.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떡볶이로 매출 2,500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제 인건비로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바의 우동집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 나오는 게 우동이 2분 안에 메뉴가 나오거든요. 테이블 턴도 굉장히 빠르고 음식도 엄청 쉽고요. 백종원 대표님의 역정운동 보시면 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원가도 되게 좋아요. 수익이 저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전 바는 우동 매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쉽거든요. 그때 매출이 한 5,500 정도 나왔었는데 직원 둘의 알바가 한 명 있어요. 계산 받아주는 알바, 간단하게 토핑 올리는 사람, 직원 2명이서 했는데 워낙에 우동은 단순해가지고 카레도 바하고 적합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카레는 참 좋았는데 함박스테이크 때문에 조금 고전했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고깃집, 삼겹살은 바로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직접 다 구워준 형태였는데 그래서 소고기집이나 이런 객단가가 크거나 술을 많이 팔 수 있는 거라면 고깃집은 괜찮은데 삼겹살로는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큰 매장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음식을 만드셔서 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예 외식업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메일이 와요. 창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업하기 전에 원하는 아이템 있잖아요. 그 아이템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을 직접 배우시고 고객 반응을 본 다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는 홀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배달 시장은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배달 매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저분할 거다,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 했는데 2년 사이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배달 시장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컨설팅보다는 저희 매장에서 정말 일을 해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직접 일을 해보시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황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